아, 마이크 잘 들리는구나. 오케이. 오늘은 감정에 솔직한 아이로 키우자. 감정에 솔직한 아이로 키우자.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감정에 솔직한 아이로 크지 못했잖아요. 감정을 다 억압해가지고 감정을 느끼기 어려운 사람으로 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큼은 정말 감정에 솔직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감정이란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를 사랑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정이란 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감정이 억압되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엇이 날 기쁘게 하는지,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불행하게 하는지, 이거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살 수가 없고, 남이 어떻게 사는가, 남들이 다 가는 길 따라가면서 기쁨, 정말 기쁜 거, 자기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를 찾질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다 가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솔직한 아이로 키우는 거, 저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자기 감정에 솔직한 부모가 아이 감정도 잘한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나쁜 감정이라 생각하면서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안간힘을 쓰며 부정하고 눌러왔다면 아이가 미움의 감정을 표출할 때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그래 믿고 싫었을 수 있어 라고 말해도 마음으론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 코칭은 실패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읽고 공감해 주려면 먼저 부모 자신의 감정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게 힘들다, 그죠? 우리 감정을 인식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아이한테 감정을 안내해주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어져서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의 근원 초감정 알기. 여기서는 초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무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면 아이가 느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깊이 이렇게 눌러놨던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거죠. 치유시TV님 잘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엄마 감정, 부모의 감정, 초감정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보면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아빠가 있는데 진짜 웬만하면 큰 소리 내는 법도 없이 아이를 잘 키웠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큰 소리로 대들기만 하면 무시무시한 아빠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화를 내고 사과하고 이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알고 보니 그 아빠의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엄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있을 때는 수만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꼼짝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참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빠는 큰 소리가 유난히 싫고 힘들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큰 소리를 쳐서 집안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던 그 아버지에 대한 공포, 미움, 분노, 무기력감, 불안 등의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무의식에 저장해 놓은 이런 마음을 여기서는 초감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다들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과정이 다 필요해요. 내 안에 내가 억압해 놓은 감정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육아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걸 안 봐도 됐다. 그렇게 막 울컥울컥 나오는 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에고로 이렇게 가면 쓰고 살면 됐는데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징징거리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물론 징징거리는 것뿐만이 아니야.
울어도 부글부글, 징징거려도 부글부글, 뭐 막 기쁘게 막 발랄하게 뛰어다녀도 부글부글. 블랙스완님 어서와요. 잘 왔어요. 나는 그렇게 뭐 매 순간 부글부글 했던 것 같아요. 내 아이 감정이 수용이 되는 감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감정 없는 상태,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만 봐줄 수가 있고, 아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만 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특히나 아이가 징징거릴 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는 이제 맏딸이었고 맏이었고 엄마가 너무 엄하게 키운 거죠. 그렇게 징징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가 징징대면 엄청 혼나고 참으라고 하고, 다 컸는데 참으라고. 엄마 눈에는 그렇게 맏이들은 5살인데도 다 커 보이나 봐. 그래서 참으라고. 그래서 막 참고 견디고 징징거리지 못했던 그 마음이 건드려져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CCTV 님도 첫째가 징징대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둘째도 어느 정도는 들어줄 만한데 첫째가 그럼. 맞아요. 둘째는 아이로 보이는데 첫째는 이제 다 큰 애로 보이면서 징징거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징징거리지 못했던 게 이게 비춰지는 거죠. 그런 엄마 분들은 그 징징대지 못했던 걸 안전한 공간에서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어제 코칭 하셨던 분도 첫째였는데 그런 거 하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나도 코칭장 가서 징징대는 거 막 억지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아, 왜 그걸 안 해? 왜 안 해줘? 이러면서. 가을TV님, 꽃날님이시구나. 잘 왔어요. 어서오세요. 안전한 공간에서 많이 징징대 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마 처음에 너무 어색할 거예요. 막 불편할 텐데, 그래도 그걸 하고 나면 내가 못했던 징징을 하고 나면, 맞아요. 징징은 징징으로 해결해야 돼요. 많이 징징대고 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편해져요. 그리고 우는 게 너무 힘든 엄마가 있어요. 나도 우리 유진이가 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 우리 유진이는 또 많이 울었거든요. 감정 표현을 엄청 잘했어. 우짜우짜님 어서오세요. 뭐 뻑하면 우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못 운 걸 대신, 맞아. 그 소장님 책에도 엄마가 못 울면 아이가 대신 운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유진이도 진짜 나 대신 우는 것처럼 엄청 울었어요. 엄마 이렇게 우는 거야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 받아주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나는 울질 못했으니까. 근데 아이가 우는 게 내가 울어봐야 그게, 내가 펑펑 울어봐야 그게 좀 수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펑펑 울면 좋아요. 우는 계기가 왔을 때 저항하지 말고 한번 펑펑 울어보세요. 나는 그때 이제 그냥 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후라이팬을 이렇게 가지고 뭘 하다가 그게 내 발에 뚝 떨어진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근데 나는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는 너무 아프면 막 꽝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울지를 못하고 으악! 으악! 막 이러면서 참어.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해. 막 진짜 짜증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애한테 막 승질을 내. 그 화를 막. 애는 잘못도 없는데, 아니면 아이는 실수로 그런 건데 막 애한테 화를 팍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언젠가 하루는 내가 이제 배워서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메들리님은 펑펑 울기가 오래 안 가요. 혼자서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씩 우는 것도 괜찮아요. CCTV님이 실컷 울고 나서
시원하댔더니 둘째가 알어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 둘째는 울어도 되는구나. 잘 울겠다. 치유시TV님 둘째는 편안하게 자기 슬픔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나도 그날 너무 아파서 막 이러다가 나도 아이처럼 울어봐야겠다 하고 뻥 하고 터져가지고 운 적이 있거든요. 그냥 애처럼 울었어. 후라이팬이 발에 떨어지든 말든 그냥 하고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거든요. 하고 막 아이처럼 울고 나니까 신기한 게 나는 내가 그렇게 다치면 항상 화가 났었거든요. 항상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막 후라이팬 탓을 하든지 뭘 탓을 하든지 해가지고 화를 내야 되는데 펑펑 울고 나니까 그 화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느낌? 그래가지고 다 울고 나서 웃으면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펑펑 울고 나니까 괜찮다. 근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치? 이러면서. 울음을 참으면 그렇게 화가 나. 뭐든지. 그러니까 슬플 때는 펑펑 울고 아프면 화가 나요. 우는 것도 눈치 보여서 짧게 울고 못 울었어요. 맞아요. 우는 것도 눈치 보여. 그래서 못 울었어, 우리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눈물 날 때 펑펑 한번 울어보세요. 조금 울어도 괜찮으니까 펑펑 울고 나면 아이 우는 소리가 좀 들을만 해요. 그리고 아유 이렇게 펑펑 울고 나면 시원하겠다. 이 녀석도 나도 그때 시원했는데 이 녀석도 시원하겠다 이러면서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안 울어요. 그러면은 시원하게 울고 아이도 쿨하게 딱 일어나고 더 기분이 좋아져. 그 전보다 오히려. 그래서 아이가 우는 상황이 엄마들은 아이가 울면 바로 죄책감을 가져가거든요. 내가 저걸 저기다 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근데 저기다 놨는데 저 새끼가 왜 그걸 꺼내가지고 하면서 막 탓을 하고 네 탓이냐 내 탓이냐 공격 막 하면서 죄책감이 팍 올라오니까 달래주기는커녕 이제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왜 그랬어 이러면서 그럼 아이는 슬픔이 수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울지 못하는 아이 나 같은 아이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는 순간은 사실 내가 아이랑 친밀함을 더 쌓을 수 있는 아이가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어이구 아프지 많이 울어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면 더 친해지고 아이는 더 울기 전보다 더 개운해지고 오히려 좋다 다 좋다 오히려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세요. 죄책감으로 가지고 오면 그게 아이가 우는 순간이 힘든 순간이 되지만 그거를 아이랑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순간으로 가지고 가면 그게 아주 좋은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부딪혀서 아프면 엄청 화내요. 그쵸, 치유시TV님. 맞아. 아이들이 안경 건드리면 분노가 찰랑찰랑해요, 치유시TV님. 맞아요. 큰 소리로 우는 것도 눈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울어라, 괜찮다, 옆에서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처음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코칭을 하러 가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안전한 곳에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베개 같은 걸로 입을 이렇게 막고 하기도 했어요. 블랙스완님, 저는 일요일, 월요일 아들이 자극해줘. 불호하며 눈물 범벅 펑펑 쏟아냈어요. 잘했어요. 아들이 스승이네. 아들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아들 덕에 분노하며 잘했어요. 그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차이가 커요. 내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초라함을 아이가 비춰주는구나 이걸 알기만 해도 아이한테
쏟아내는 걸 조금 덜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잘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잘 풀어내고 있어요. 우주너머 여기님 잘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면 뭐 껌 씹는 아이는 이제 껌 씹는 아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제 선생님도 나와요. 왜냐면 자기 아빠가 너무 껄렁껄렁했던 거야.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투사돼가지고 이제 못 받아주는 거죠. 아, 나 또 에고가 고집 피우고 있네요. 경을 칠 때까지 가려나 봐요. 열심히 회피하는 중. 회피를 지금 치유시팀이는 회피를 하고 있나 보다. 안경 건드려서 자꾸 화가 나면 애들은 더 막 건드릴 텐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내가 뭐 때문에 건드려지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내 유년 시절이랑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다. 이렇게 아는 것만도 큰 발전이다. 맞아요. 아는 것만도 큰 발전이요. 예전에 우리는 이걸 연결을 못 시키니까 그냥 쏟아내는데, 이제는 우리가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뭐가 건드려져서 그런 걸까? 하고 일단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엄청 큰 발전이에요. 물론 이제 알고도 승질 낼 때 있긴 한데, 자신의 초감정을 알아차린다면 아이를 탓하고 벌 주고 고치라고 하기보다 다음에 3단계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감정에 대해 나 전달법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는 우리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기 부모 역할 훈련에서도 나오는 거죠. 1. 먼저 상황에 대해 중립적으로 말한 뒤 2. 그때의 감정을 묘사하고 3. 원하는 바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안경을 건드려가지고 내가 승질이 난다.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안경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아이가 혼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는 알 거예요. 최유씨 TV님도. 안경 건드린다고 이렇게 부글부글 화가 솟아나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일단 요거까지 알면 화를 확 내진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시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이제 본인이 지금 아직 자각을 못했기 때문에 안경 건드리는 게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뭐 건드리는 것 자체가 싫다. 왜 그렇게 닿는 게 싫은지. 이거는 되게 깊이 들여다봐야지 보일 것 같은데. 지금 가까운 것 자체가 가까이 닿는 것 자체가 싫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건드리는 것 자체가. 그런 거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막 죄책감, 수치심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일단은 그래도 나전달법으로라도 표현을 해야 내가 화가 좀 덜 쌓이니까, 뭐 엄마는 건드리면, 엄마가, 이거는 이제 자각했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할머니가 곁에 없었어서, 아무도 엄마가 매달릴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거 너무 깊이 말하는 것 같아. 치유시 TV님은 애기인데, 그지? 그럼 더 쉽게 말해야 돼. 더 쉽게. 건드리면 엄마가 좀 불편해. 불편해. 그래서, 건드리지 말고, 뭐, 이렇게 해줘.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아이가 너무 어리면은 어렵다. 너무 어리면. 애기들은 엄마한테 매달리고 하는 게 일이니까. 그럴 때는 자기 감정을 풀어내는, 닿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그거 보고 풀어내는 방법이 제일 일단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너무 부글부글 할 때는 아이 메시지로 말하는 거지. 건드리면 엄마가 불편해. 말로 해줄래?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그래서 초감정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 어떤 이런 경험이 있는가?
우리 가족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걸 표현했지? 어떤 상황이 있었지?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나 자신한테 이제 묻는 거죠. 그 다음 챕터는 자기 안에 있는 아이를 깨워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아이가 다 아이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다 눌려 있어요. 아이 다움이. 그래서 그 아이다움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징거려 봐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징징거리지 못했던 사람은 징징거려 봐라. 내가 왕이다 못했던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내가 왕이다 이거 해봐라. 생뚱맞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거 못했던 마음이 좀 위로가 되면서 아이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아이의 감성으로 다양한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고 어른의 이성으로 감정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절할 때 가장 건강한 자아로 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성만 너무 커진 사람이 있고 나처럼 어떤 사람은 가끔 보면 이렇게 방치당하신 분들 보면 이성보다는 완전 감성이 우세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간 발달학적으로 볼 때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한 아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중심적이며 감정으로 사물을 느끼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생기발랄합니다. 원하는 것을 즉각하고자 하고 웃고 울며 화내는 등 감정 표현에 시시각각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다운 모습을 지니면 순수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른의 모습도 지녀야 합니다. 어른다운 모습이란 참을 줄도 알고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양보도 하고 법도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어른의 상반성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른 모습만 강요당했기 때문에 아이 모습을 다시 깨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김현미 씨라고 완전 어른으로 동생들을 보살핀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아이의 아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장난치거나 웃거나 화낼 때 유치해서 보기 싫고 밉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이처럼 한번 의존해봐라. 나 이걸 원해. should 대신 want를 사용해봐라. 뭐뭐 해야 돼가 아니라 나 이것을 원해. 예를 들면 아이를 깨워 늦지 않게 유치원에 보내야 해 대신 아이가 제 시간에 유치원에 가기를 원해로 말해봐라. 이렇게 솔루션을 줬대요. 우리도 뭐뭐 해야 돼가 너무 많은데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뭐 해야 돼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다. 나는 무엇을 원해.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 모습이 억압돼 있습니까? 어때요? 좀 많이 억압돼 있죠. 나도 울지도 못했고 그래서 많이 울어야 됐고 화도 못 냈고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순간이 아이가 그걸 되게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순간도 필요했고 그렇게 그리고 막 이것저것 하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산만하게 막 관심 이것저것 바뀌면서 다 해봐야 되고 다 사야 되고 가져봐야 되고 막 먹어봐야 되고 느껴봐야 되고 그런 시간을 저도 어른이 돼서 다시 겪었어요. 그 호기심을 채우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렇게 아이 때 못했던 거 정말 다시 다 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이가 돼가지고 그런 거 한번 느껴보세요.
아유, 쓸데없는 짓 아니야? 하면서 참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뭐, CCTV님도 다 해보는 걸 못했죠. 여건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뭐 막, 빚져가지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건이 있는데도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여건 있는데도. 돈이 있는데도. 생활비가 있는데도, 그거를, 나한테 내가 내 욕구를 채우는데 쓰지를 않아.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내가 원하는 데 쓰질 않아. 그것만 빼고 다 해.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잖아. 그게 뭐, 10만원짜리면 10만원짜리, 그게 뭐 20만원짜리면 20만원짜리, 그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 빼고 다 해. 다. 아이 옷도 또, 아이 있는 옷 또 사고, 뭐 냉장고 채우고, 뭐 또 뭐, 나한테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가 뭐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돈을 막 딴 데다 다 써. 근데 나한테 그 하나를 안 줘.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되게 알뜰하다고 생각해. 우주너머 여기님이 저 요새 진짜 아이 마음이 돼서 분노하고 울고 있어요. 좋아요. 분노 많이 해요. 많이 울어요. 자꾸 딴 데로 다 쓰는 듯 해요. 전 주로 먹는 거 사는데 다 쓰네요. 맞아. 먹는 거는 핑계가 되잖아. 먹는 거는 이게 먹고 살자는 건데 먹는 것까지는 솔직히 뭐 인정 아니야? 이러면서 먹는 거는 왠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먹는데 또 돈을 쓰는 거거든요. 핑계거리가 있는 거는 이제 쓰는 거지. 우리 가정용품, 생활용품 사는 건데 이건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막 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가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맞아요. 저게 문제예요. 저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자기한테 줘야 돼요. 처음부터 자기 감정을 100%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아이 키우면서도 보면 변덕 엄청 부리지 않아요? 변덕? 완전 변덕쟁이잖아. 우리 딸내미도 그렇거든요. 우리 딸내미도 뭐 짜장면 먹을래 했다가 그래 그러면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자 했어. 근데 한 1시간 뒤에 내 생각이 바뀌었어. 뭔가 기름지지 않으면서 뭔가 맛있는 거. 막 이러면서 계속 변해. 계속. 그리고 먹어보고 이게 아니다. 내가 먹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었고 다음엔 저거 먹어야지. 이러면서 변덕을 엄청 많이 벌여. 변덕쟁이요. 그걸 다 해보다가 그러다가 그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나서 나는 기름진 건 안 맞는구나. 기름진 거 엄청 많이 먹어놓고 자기는 이제 엄마 나 기름진 건 안 맞는 것 같아. 그제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기름진 건 나는 입에서는 맞는데 위에서 안 맞는구나. 나는 기름진 게 이런 식으로 안 맞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해보고 아니네.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아니네. 요거는 요런 면이 많네. 이러면서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러려면 감정이 그만큼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 감정이 얼마나 섬세해요. 좋고 싫고로 표현하기 어렵고 되게 미묘하거든요. 어떤 것에 어떤 부분은 좋은데 어떤 부분은 어렵고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거를 섬세하게 느끼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님은 저는 요즘 아이한테 삐지게 돼요. 삐진다는 거는 아이한테 삐진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줄까? 아이가 와서 막 달래주고 그래요? 아이한테 화가 났는데 그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삐진다는 건 되게 달래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 같기도 하고 한번 봐봐요. 어떤 건가?
아이한테 사실 삐질 일은 없는데 내가 왜 아이한테 삐지게 될까? 나는 뭘 바랄까? 음, 알뜰하지도 않은데 돈이 세요. 맞아. 뮤지님 어서 오세요. 음,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거 하나를 나한테 주면 다른데 그 쓰는 돈들이 줄어요. 내가 그걸 엄청 느꼈어요. 내가, 나는 나한테 돈을 못 써서 다른 거에 돈을 엄청 그거를 쓰면서 이 내 욕구가 불만족스러운 내 욕구가 어떻게든 해소되길 바라면서 엉뚱한 데다 돈을 되게 많이 썼구나. 그래서 장도 되게 많이 보고 아이 물건을 엄청 많이 사고 남편 물건을 계속 사고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를 딱 나한테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걸 사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아이 옷은 내가 사놓고 아이가 안 입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내가 나한테 제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이 옷을 잘 안 사요. 아이가 부족해서, 엄마, 나 옷이 좀 부족해. 옷 좀 사줘. 그러면, 그래, 사줄게. 하고, 그때서 진짜 필요한 옷 사지, 어, 쓸데없는 거 사는 게 되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식비도 되게 많이 줄어들고, 내가 만족을 느껴버리니까 사고자 하는 욕망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오히려 줄어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가 필요한 걸 딱 나한테 제공하면. 근데 그때까지 나도 실수를 많이 했죠. 막 인형도 사보고. 내가 필요한 게 인형인가? 이러면서 막 그 애기들 인형도 사보고 뭐 이것저것 사보다가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구나 찾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 감정한테 돈을 써야겠어요. 감정을 온전히 품어낼 수 있는 안전한 코칭장에서 내 감정 풀어낼 수 있는 코칭비와 의식성장, 성장 강연에 돈 투자해야겠어요. 블랙스완님은 내 마음을 달래는 돈을 쓰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도 사실 저거예요. 나도 나한테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는데 돈을 전혀 못 쓰다가 나도 저거를 내 돈 그때 10만 원인가 딱 빼서 이거는 내 취미 생활에 쓰는 돈. 근데 그 취미 생활이 내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는데 쓰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데 돈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애가 잔소리가 듣기 싫은지 짜증을 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전 그래서 말 안 할 거라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짜증을 팍 내니까 내가 화가 났다. 어. 그럼 난 말 안 할 거야? 어, 잔소리는 듣기 싫은데,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그 짜증을 내니까 화가 났다. 그래서 난 너한테 말 안 할 거야, 이랬디야. 엄마가 잔소리 말고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왜 말을 안 해? 잔소리는 당연히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다 잔소리 듣기 싫잖아. 잔소리는 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넌 내가 이렇게 조종하는 대로 내가 안내주는 대로 왼발 내디뎌 오른발 내디뎌 이렇게 살아. 너는 온전하지 못해. 넌 부족해.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안 받아주는 건 근데 되게 좋은 거예요. 잔소리를 듣기 싫다고 짜증내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가 승질이 나는 거지. 내가 아이한테 막 잔소리하면 사실은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겉으로 내가 느끼는 건 잔소리해서 싫어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잔소리할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어서. 맞아요. 만만하게 교육비, 책들, 합리화도 쉽고 맞아.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합리화예요. 합리화도 쉽고 못 해본 것 대리만족하기 딱이라서 맞아. 근데 대리만족은 돈 되게 많이 들어요. 대리만족은 10배로 써야 돼.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게 그게 아끼는 법이에요. 저도 자주 삐집니다. 탱자님, 오히려 아이는 감정 표현 다 한 다음 쿨한데
저는 삐져서 말 안 하고 싶어요. 그 화내는 게 지금 탱자님이 쉽지 않을 거예요. 화도 진짜 스킬이야. 화내는 것도,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그리고 화도 낼 줄도 알아야 돼. 근데 너무 세게 막 분노를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다 내 건데 남한테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그 화를 내는 걸 배우려면 일단 분노를 많이 풀어내야 돼요. 그 분노가 많이 나와야 그 위험한 게 좀 빠져나와야 그래도 이 가볍게 화를 툭툭 낼 수 있게 되거든요. 일단 탱자님은 분노 많이 하세요.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오, 그렇군요. 내가 원하는 거 단 하나. 맞아. 내가 원하는 거 단 하나를 해보세요. 대리만족 안 해도 돈 아끼는 거예요, 그게. 전 주로 책이나 강연, 치유하는데 나를 위해 쓰더라고요. 뮤지님은 자신에게 원하는 걸 잘 찾아서 주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나도 옷이나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별로. 내 책을 못 사서 아이 책을 막 사기도 해요. 나는 그랬어. 내가 책을 사고 싶은데 내 책은 아까워서 못 사고 막 아이 책을 막 사는 거야. 근데 아이 책 살 때 이제 내 책도 사요. 같이 주문해요. 너랑 말 안 해? 무슨 말을 못하게 애가 빽 소리치는데 어찌나 맘상하던지요. 그랬구나. 그럴 때는 CCTV님도 조금 따로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이 마음일 수도 있고 거절당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왜냐면 잔소리가 사랑인 사람도 많아요. 잔소리도 못 들어본 사람은 야, 너는 잔소리 해주는 엄마도 있잖아. 엄마는 잔소리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이런 마음이기도 하고,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인지는 이제 치유시 TV님이 알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잔소리 할 때 아이가 싫어하면 이렇게 아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연구소에서 배운 대로 아이한테 징징 짜증내지 말고 차라리 화를 내라고 버럭하는 제 모습이란. 아이고 어련히 짜증 안 내고 화 내겠어. 누울 자리가 발 뻗을 자리 보이면 어련히 발 뻗겠습니까? 아이는 화내도 될 만할 땐 어련히 화냅니다. 전 아이 거 사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덜 아까워서 이제 아이 걸 더 사더라. 나는 이제 그 말이지. 맞아요. 아이다움이 없죠. 맞아요. 화도 스킬. 전 수용 그릇이 크다 보니 아이들에게 화는 잘 안 내는데 화도 잘 안 나고 대신 오랜 기간 쌓이니까 치유하다 보니 원가족부터 엄청 쌓였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이게 많이 쌓여서 겉으로는 화를 많이 안 내는데 그 안에 분노가 많이 쌓였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저도 잔소리를 한 번 들은 적이 없는데 잔소리를 대신 엄청 하네요. 잔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는데 잔소리가 사랑일 수 있어요. 막 어이구 이러면서 이렇게 등짝 스매싱도 사랑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이 책 제목 알려주세요. 이 책 제목은 이겁니다.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이 책 괜찮아요. 감정 코칭을 하겠다라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면 이 책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장애물이 올라올 거예요. 나는 그런 면에서 감정 코칭이든 아이 메시지건 실천적인 어떤 솔루션을 주는 책들을 좋아하는 게 그거를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봐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에게 감정 코칭 나도 해주겠다. 내 아이가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겠다. 생각하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머리가 강한 사람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단계별로 하다 보면 엄청 올라올 거예요. 엄청. 그래서 거기서 장애물 보면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성장이 가능해요. 저는 배우는 거 피아노, 바이올린, 영어, 공부 등등 아이한테 하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너무 잘 배우고 싶었나 봐요. 원하는 것 찾는 것이 미션이네요. 가을TV님은 꽃날님이라 그랬지? 꽃날님은 배우고 싶은 엄마의 그 욕망을 아이한테 이제 한 거예요. 나 정말 너무 이것저것 너무 배우고 싶은 게 많아. 근데 그걸 내가 못하고 아이한테 막, 너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제 준 거죠. 근데 아이는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어. 아이가 원하면은 아이도 배우고 엄마도 배우면 되는데, 아이가 정말 원하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엄마가 좀 배워봐야 돼, 엄마가. 엄마가 이것저것 한번 배워보세요. 피아노도 배워보고, 바이올린도 배워보고, 다 해봐요. 잔소리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등짝 스매싱 해주는 사람이 좋았고, 뭐라도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좋았네요. 근데 왜 할머니 잔소리는 싫지? 할머니는 무슨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아니면은 그 양육자 할머니? 제가 그러고 있네요. 남편이 잔소리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이명이 생겼어요. 자기 외엔 다 애들이라 착각해서 사람만 보이면 막바로 잔소리 시전. 다들 문 닫고 피하거나 도망가는데 또 싫다고 경계를 줘도 계속 잔소리 힘들어요.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음, 잔소리 너무 많이 하면 외로워져요. 저렇게. 다, 다 나보다 못한 내가 알려줘야 하는 내가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부족하고, 자기 스스로 배우고, 자기 길을 찾아 나갈 힘이 없는 이런, 그런,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주변에 누가 사람이 있겠어. 그러니까 남편분은 되게 외로울 거예요. 뮤지님 남편분은 되게 외로울 거예요. 근데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또 막 이제 그 잔소리를 하면서 또 다니거든요. 그 연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힘든 사람은 남편분인데 뮤지님도 지금 이명이 생겨가지고 힘들다는 거지. 잔소리는 힘든데 엄청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걸려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잔소리를 내 걸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내 걸로 가져오지 않을 정도로 내가 커지면 조금 힘든 게 덜 하거든요. 뮤지님은 안전한 곳에서 남편 많이 패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있죠. 근데 안전한 곳에서 남편 많이 패고 남편이 정말 작게 느껴지고 그 잔소리하는 그 마음 속을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남편은 지금 되게 외로운 사람이에요. CCTV는 자기 키워준 할머니래. 할머니 잔소리는 싫었구나. 할머니가 이제 엄마가 안 계시고 할머니가 키워줬을 때 할머니가 좋으면서 또 미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음. 근데 그 부분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좋아요. 대체로 나를 할머니가 키워줬을 때 할머니를 100% 엄청 엄마 엄마처럼 100% 완전 막 이렇게 애착이 탁 가기보다는 이렇게 애착이랑 미운 마음이랑 막 같이 가고 그래요.
네, 잔소리를 많이 하면 그게 사실은 그게 사랑이지만 힘들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은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그게 사랑이겠지만. 꽃날님 이제 피아노 학원 가신디야. 그래요. 피아노 학원 가서 좀 배워봐요. 되게 재밌을 거야. 기타도 배워. 기타도 배우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워봐요. 너를 사랑해님, 저희 시아버님이 그래서 진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잔소리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잔소리를 가지고 오, 내가 잔소리가 걸리면은 내가 나를 초라하게 보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면 좋아요. 스승이지 뭐. 아, 영혼살인이라고 쓴 거구나, 아까. 영혼살인이라고 생각해요. 외로움을 선택해요. 외롭다고 지랄. 꺼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잔소리하면 아예 안 들어요. 나가거나 침묵하거나 무시해요. 지 외로움 지가 해결해야지. 제일 바보이면서 다들 애기로 취급하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귀를 닫아요. 음, 그게 엄청 힘드신 거예요, 지금 뮤지님은. 잔소리가. 음, 뮤지님한테 있는 게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 뮤지님이 얘기를 조금 깊이 해보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잔소리로 영혼을 살인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거를 엄청 아프게 가져오는 거예요. 되게 힘드신 것 같다. 지금 들어보면 남편분도 지금 되게 힘든데 뮤즈님이 되게 힘든 것 같다. 일단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힘들 때는 좀 피하고 어 얼마나 그 남편분이랑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아이 메시지로 내가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고 지금 분노를 많이 하면 지금 그래도 분노가 많이 있잖아요. 뮤지님 그래도 남편분에 대한 분노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안전한 곳에서 많이 풀어내고 그 분노가 많이 나가고 나서 편지든 뭐든 내가 당신이 하는 잔소리가 얼마나 힘든지, 왜 힘든지, 그게 나를, 어, 무능하게 보는 것 같아. 나를 아이로 보는 것 같아. 나는 몇 살인데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아이로 만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들려서 너무 힘들다. 잔소리 좀 그만해줘. 그러면 내가 당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당신이랑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좀 전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뮤지님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가지고. 내일 새끼님,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이제 한 9분 남았네? 어디 좀 더 볼 수 있을까 봅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과는 친밀해지기 어렵습니다. 맞아.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뭐 저거 싫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든 동의하지 않으면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계속 동의만 상대방이 계속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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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의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좀 무섭게 느껴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속을 모르겠는 거지. 속을 모르겠는 사람이 솔직한 사람보다 더 친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내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를 솔직하게 말할 때 정말 사람이 매력적이거든요.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사실 오래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내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더니 거절하는구나. 나랑 친해지기 싫다는구나. 그래, 나도 너랑은 오래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나 잘 맞는 사이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거리를 둘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버림받음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음을 많이 이렇게 바라보고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치유가 되면 이제 솔직하게 나를 드러냈을 때 나를 수용해주는 그런 안전한 사람이랑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나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전하지 않은 상대랑은 조금 거리를 둘 수도 있고, 거리를 둘 때 막 엄청 악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린 조금 이 정도 거리군요.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감정을 편안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서는 마지막에 정말 분노가 부글부글 할 때 자기 진정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15초 호흡법.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고르게 2에서 3회 해라. 그래서 그 깊은 분노를 내 숨에 하면서 빠져나가게 해라. 그 다음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라. 이거는 이제 응급처치처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된대요. 근데 내가 해봤을 땐 정말 분노 부글부글 할 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감정 일기 쓰기.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감정 일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내 감정을 좀 지켜보겠다는 약간 그런 결정이니까, 감정 일기를 쓸 생각을 하면 더 보게 되잖아요. 내가 어땠나? 그때 어떤 걸 느꼈나? 그래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내가 깊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치유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느꼈나, 내 진짜 깊은 마음속은 어떤 거였나 생각하면서 글을 좀 감정 일기라고 하지만 그냥 일기를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쓰고 싶은 거 그냥 쓰는 거예요. 내가 뭘 느꼈는지 그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글로도 치유를 많이 했어요. 유주님이, 왜냐하면 저는 독립적이고 스스로 잘하는 스타일인데 저를 잔소리나 개입할 일을 아예 안 만드는 사람인데 자기는 온갖 실수 투성이면서 되려 남을 사사건건 개입을 하니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통제를 억압, 가스라이팅 엄청 나거든요. 뮤지님은 지금 힘든 상황이세요, 보니까. 저도 아들한테 사랑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아들은 부담감, 잔소리로 느껴서 밥을 안 먹으며 엄마인 저한테 반항한 것 같아요. 그게 중학교 때부터였다는데 못 알아차린 부족한 엄마였네요. 이젠 혼자 먹고 싶다면 조용히 차려줘요. 밥으로도 부담 줄 수 있어요. 혼자 먹고 싶으면 우리 딸도 혼자 먹거든요, 밥을 가끔. 엄마, 나 여기 컴퓨터 해야 되니까 여기 잠깐 차려줘. 그러면 그냥 이제 이 판에다가 이렇게 차려서 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밥으로 잡고 있었던 게 있나 봐요. 식사로. 그랬더니 아이가 밥을 안 먹을 정도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잘 해주려고 이렇게 칵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지은 코치님 방송하시니 이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 듣고 너무 좋네요. 클로이예요. 내일 새끼님, 클로이님. 잘 오셨어요. 클로이님 우리 뭐지? 아무 말 대잔치, 속풀이 아무 말 대잔치 게시판 생겨가지고 엄청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긴 클로이님 거기 나와봐리요. 많이 편하게 쓰세요. 거기는
그 초성으로 욕 써도 됨. 그리고 욕 써도 사실 다 체크 못함. 애정 어린 잔소리는 듣고 싶네요. 이래라 저래라 쯧쯧 빼고,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조언, 애정 어린 조언은 정말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는 애정 어린 조언을 못 듣고 살았다. 블랙스완님 멋지세요. 네요, 멋져요, 맞아요.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통제가 먹히게 생긴 스타일이라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저 그런 사람들 틀에 안 들어가거든요. 음. 뮤직님은 이제 힘든 상황일수록 조금 더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있는 장소라서, 이렇게 뭐 깊이 들어가긴 어렵지만, 완전히 100% 남편 탓이라고 너무 확정 짓지 말아요. 나한테 비춰주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게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나한테 비춰지는 게 뭘까?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저게 저렇게 세게 비춰줄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비춰줄 수 있을까? 어떻게 비추고 있나?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치님이 보시는 실시간 채팅이 되게 느린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느려, 이게 실시간 채팅이. 감사합니다. 네, 남편이 당연히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걸 강요했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맞아. 그런 아빠들이 있어요. 아빠가 그걸 이제 결핍이 있으면 뭐에 그렇게 집착해요. 음. 애정 어린 조언이요. 통제 아닌가? 음. 애정 어린 조언은 있을 수 있어요. 음. 충분히 애정 어리게 우리 조언할 수 있어요, 아이한테. 분노가 좀 사라지고, 나의 수치심이 좀 사라지고, 내 상처가 좀 사라지고 나면, 정말 중요한 건 어른이 아이에게 조언해주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거 자체가 통제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건 내가 통제가 너무 통제받은 힘든 경험이 있어서 그렇던지, 아니면 뭐, 여튼 다른 이유 때문에 내 안에 건드려져가지고 조언조차 못하는 상태인데, 실은 아이는 조언이 되게 필요해요. 어른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이렇게 뭔가 찾고 있는데 좀 많이 막막해할 때는 조언을 해주면 좋아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런 면이 있더라. 그래서 엄마는 저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그렇게 조언해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도 너무 좋네요. 내 것도 있고, 그 남자 것도 있고, 원가족 것도 많고. 맞아요. 내게 아예 없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도 있다. 저 남자도 뭔가 있고. 남자 거를 파악하는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남편의 내적 불행을 내가 분석하는 거는 내 성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내적 불행을 알아내는 게 내 행복과 성장에 중요해요. 있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라. 비 오니까 우산 챙겨라. 그런 건 애정이잖아요. 음. 비 오는데 우산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 근데, 싫어. 나는, 그냥 비 맞을래? 막 이러고 가면, 감기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뭐, 친구 때문에 막 힘들어 할 때, 음, 엄마가 살아보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 엄마 중학교 때 친구도 만나고 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생기고 엄마는
이렇게 아줌마가 됐는데 커서도 새로운 친구 많이 사귀었다? 초등학교 때 어, 친구가 지금은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면 뭐 그렇게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말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정 코칭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바로 참 마음이란 게 그래. 엄마가 어떤 마음이냐 아이 마음을 받아주고 애정 어리게 조언을 해주는 마음으로 말해주면 아이도 정말 되게 고맙게 가져가요. 엄마의 조언을. 조언을 아예 안 하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아, 이혼 서류 3번 줬는데 거절하고 회피하구나. 그러면 지금 되게 뮤지님은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면 지금 뮤지님이 그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키를. 그러니까 뮤지님이 성장하면 남편도 따라올 것 같은데요? 어제 아이 친한 친구네 가족을 지나다가 봤는데 자매가 서로 엄청 사이가 좋더라고요. 자매가 사이가 좋으면 되게 보기 좋았겠다. 음. 집에 왔는데 너무 부러워서 애들 싸울 때 비교의 말을 날리며 왜 이렇게 싸우냐고 어제 뭐라 했네요. 애들이 사이좋게 좀 지내면 좋겠는데. 음. 아이, 그 자매가 맨날 그렇게 사이가 좋을까. 이제 잠깐 본 모습이 엄청 사이가 좋아 보였나 보다. 근데 우짜우짜님 아이들도 사이 좋을 때는 남들이 보면 엄청 사이 좋아 보일 거예요. 음. 사이가 좀 티격태격해도 괜찮은데 그러면서 정이 붙고 그런 게 있는데 형제자매는 남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비교가 된 거지. 아이고 저기는 저렇게 사이가 좋은데 이러면서 우짜우짜님 애들도 되게 사이 좋을 거예요. 아예 안 싸우면서 좋은 사이는 없어요. 그런 거는 좀 이상한 사이야. 의존 관계든지 뭐 그런 거지. 건강한 형제 자매들은 그 티격태격 하는 시간이 있어요. 만나서 모두 반갑고, 지은 코치님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오늘도 연결에 많이 얻어 가서 부자 되었어요. 이제 저는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시간 다 됐네. 12시 5분이네. 그니까 제 삶에 그 남자의 도움은 아니, 그 도움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도 방해하고, 근데 자꾸 들러붙으려 하니 부담스럽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외로울까봐 같이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솔직하게 원하는 것을 표현하면, 음, 남편분도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음, 오늘 또 그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같이 읽어보고 또 수다도 떨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울집도 아마 둘 안 싸우다 싸우기 시작했어요. 지켜보기가 장난 아니네요. 맞아요. 저게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안 싸우는 관계는 없으니까 티격태격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지 서로를 알아가면서 조율하고 그렇게 가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개입해야 될 때는 뭐 개입해야 되죠. 뭐 때리는 건 아니야. 때리면 안 돼. 그리고 한 명이 울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감정도 받아주고 힘들지. 아유, 형이 몰라주니까 힘들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지켜봐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질육하세요. 빠이빠이.